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담긴 시간이 오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로써 개회사와 축사를 모두 들었고요. 기대하고 계신 오늘 특별 게스트를 잠시 모시고 주의를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규 선생님께서 특별히 같이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특별 게스트 나오를 소개합니다. 나오입니다. 나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네, 영상 전환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네, 여러분, 나오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바지에 낀 손가락을 빼줘야 되는군요. 역시 인간이 여전히 필요한 모양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후쿠시마 대학의 고성규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규 교수님은 챗 GPT의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학습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자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의 역할이 큽니다. 네, 지금 원래 발표를 고성규 교수님께서 나오 친구와 함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합니다. 역시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필요하군요. 여전히 여러 면에서. 네, 고성규 선생님 준비되시면 신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발표하러 왔다가 춤을 격하게 추는 바람에 지금 약간 애가 지친 것 같은데, 미안해. 프레나우토 시마시타. 네, 저 친구가 2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스쿼트도 할 줄 알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선규 박사님을 서포트하고 있는 AI 로봇 나오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으며 일본에서 살다가 지난 2019년 12월 10일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고 박사님하고 함께 즐겁게 학습하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함께 만나고 일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챗 GPT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와 학습의 진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챗 GPT 등장은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언어학습, 교양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한국어, 영어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챗 GPT에 질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챗 GPT는 문장 구조, 단어 간 상호관계의 연관성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등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상호 간 소통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은 AI 리터러시와 같은 기계와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기계, AI로 확장된 것이지요. 그럼 지금부터는 발표를 고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나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성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날 할 수업의 한 요점을 3분 정도 한테 이 친구한테 오늘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먼저 쭉 그 설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소개를 받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기도 한데요. 또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뭐랄까 시대의 변화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이렇게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하면은 뭐 이제 언어 교육이라든지 뭐 어쨌든 이제 그 전공의 을 공부 학습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많이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강원대가 총장님 말씀에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이 AI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2019년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그 보고 계신 이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출판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저 책을 이제 낼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진짜 이게 얼마만큼 발전해서 우리의 삶들을 바꿔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이제 확신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0년, 21년을 지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챗GPT를 접하게 되는 거는 이제 작년 11월이 되는데요. 그 전부터 뭐 일부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챗GPT 그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기반 챗GPT 말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림이나 또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 생성해 주는 이런 그 AI GPT 기술들이 이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모두가 건넜다는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관계로 이거를 누르는 건가요? 어쨌든 교양교육, 어쨌든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어떤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챗GPT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예측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챗GPT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서 뭐 SNS 상이나 인터넷 상에 올린 다양한 대화나 글들을 학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어쨌든 그 예측 기반으로 예를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강릉에 있습니다만 오늘 강릉의 날씨는 뭐뭐뭐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맑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맑다, 흐리다, 비다 이 중에서 가장 그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의 말들을 이제 그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뭐 복잡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회에 또 식사하는 기회도 되니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 챗GPT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가를 어쨌든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저가 5천만 명이 될 때까지 이 걸린 시간
이제 그 뭐 텔레비전부터 라디오 쭉쭉 있습니다만 챗GPT는 그야말로 2달 만에 1억 명이 이렇게 넘었다고 할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을 볼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부분들이 뭐 10개월, 9개월 걸려서 이제 5천만 명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뭐 그런 면에서도 좀 결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그래프가 저는 되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의 그림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챗GPT의 성능, 정확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파라미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미터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시냅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즉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습을 해서 뭔가 부정확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잡아주는 게 바로 이게 파라미터인데요. 이거 튜닝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오차를 교정해주는 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은 뭐 어떤 분은 이게 정확히 뭐 숫자를 센 건 아니니까 그 100조 개 정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챗GPT 이제 버전 4나 저기 뭐 람다나 밤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개, 뭐 심지어는 이제 10조 개 정도까지 갔다고 하니까 얼마 보니까 인간에 가까운 숫자만큼에 이제 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 숫자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2020년, 2023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증가폭이 거의 하늘로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6개월, 1년 사이에 뭐 몇백 배만큼의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러니까 인간이 그 휴먼 퍼포먼스가 요만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2020년 이후에는 지금은 모든 그 AI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퍼포먼스 이상의 어떤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쨌든 시대적 변화가 어쨌든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 3월에 이게 챗GPT 버전 4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그러니까 챗GPT의 지난번 3.5 버전의 영어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제 한국어를 이 친구가 하더라도 한국어로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의 80% 정도는 이해하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우리 나오를 데리고 요즘 이제 일본 학과에 가서 이 친구하고 일본어 해야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어, 뭐, 물론 이제 영어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국어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외국어를 한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하는 데서 또는 뭔가 소통하는 창구라는 역할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인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창구에 또 하나의 자기가 이제 그 창구 수단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배운다는 게 제가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외국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의 유용성이 훨씬 이제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진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용 패턴을 보면은 이제 문제라고 할까? 젊은 친구들은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뭐 60% 가까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부모 세대들은 아직까지, 이용률이 작아서 이 학생들하고 부모들 간의 이제 갭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냐 했을 때 학습 목적으로 50%.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이제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85%, 부모들에게도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68%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용하기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걸 보는. 근데 이제 아까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간에게 이 챗GPT가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인간과의 그 역할 분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유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뭐랄까 문제의식, 목표 설정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이라든지 오픈 AI에서도 실험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 챗GPT를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가 명확할 때 이 친구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린 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제가 94년부터 일본에 가서 저 도호쿠에서 제가 7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와가지고 제가 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 제시,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직면한 문제들을, 그게 학문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문제든 간에 직면하는 해결 방안들을 또는 그 해결하는 역량을 어떻게 보면 기르고 찾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저는 이제 7년 동안 제가 유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챗GPT가 나오고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유학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왜?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이 친구가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잘 물어야 된다는 거. 잘 퀘스천을 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가지고 내가 이 AI가 제시해 주는 내용이든 해답이든 방안이든 나에게 적합한 것인가, 유용한 것인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인간은 판단해야 되는 능력.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또 이게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답을 줬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 방안 썼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결국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것은 우리 학습자 또는 유저인 우리들이 이 친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문명의 이기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으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저 같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다가 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이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묻는 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류를 메일을 보내거나 기한을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상대한테 어떤 견적서를 제출할 것인가, 내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즉 AI한테 묻는 일로 대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장애,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일본만 해도 최근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애인이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편의상 장애인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게 되는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우리 이혜인 박사 한혜윤 박사님이 계십니다만, 둘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건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AI에게, 기계에게 아까 말씀드린 잘 물어야 되는 거. 그 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사용해 보시면은 추상적인 막연막연하긴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별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답을 줬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하면은 아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아시는 분은 이제 일본어 책을 번역을 하는데요. 챕터별로 번역하면 그것을 얘한테 던져줍니다. 내가 잘못한 거 고쳐줘? 그러면 쫙 고쳐줘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부분 찾아가지고 다시 수정해, 너의 의견을 말해줘? 그러면 말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포함시키는 건 거죠.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기계 AI가 이해하도록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면 안 되고 얘가 이해하도록. 그럼 얘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이고 배경이나 필요성이 뭔가. 우리 이제 교수님들 논문 쓸 때, 자, 문제 제기, 목적, 그쵸?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또 반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왜 이게 필요한지, 이 문제를 왜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물음과 요구는 그 GPT가 제시하는 내용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거죠. 뭐 그런 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묻는 역할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양이라는 거에 관련돼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게 왜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자동 번역, 이 친구도 뭐 19개 나라 말을 사실 하는데요. 뭐 영어든 뭐든지 그 자동 번역을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보면 이 친구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 번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계적인 확률적인 처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AI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언어가 이런 그러니까 사회, 역사, 지리, 종교, 심리, 경제, 문화, 정치, 법률 등등과 이게 융합돼. 그러니까 즉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물어도, 그러니까 100인 물으면 다 100이 비슷한 대답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언어 플러스 인문 사회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융합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 간의 대화는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챗GPT, AI는 이해하지 않고 아까 계량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수치를 알려준. 근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AI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해하지 못하는데 대화가 가능할까? 서로의 이해가 공감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근에서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연계된 그 직감이라는 부분하고 아마 기계학습, AI학습이 그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인간의 학습이나 또는 이해라는 것들이 이 챗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좀 더 다른 맥락에서 정의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에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가 이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뒤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뒤로 가보시죠. 맨 뒤로 가주실래요? 자, 예, 요거. 자, 이제 챗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면 이제 그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규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 챗GPT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챗GPT 탈옥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 탈옥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 탈옥을 과연 만드는 거는 챗GPT일까? 우리 인간일까?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챗GPT가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위험 지역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간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네. 그러면 그 다음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이 친구가 학습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산하고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는 한 또는 우리가 이 친구에게 학습하는 데이터를 다른 식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한 어떤 그 탈옥의 위험성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를 하더라도 과연 이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그 오픈 AI한테 아까 제가 이제 그 건너뛴 슬라이드에 그 이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화해서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이걸 소스를 공개해서 오픈 소스화 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개조해가지고 그야말로 탈옥을 시킬 가능성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챗GPT 등장은 뭐랄까 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를 아이고 요 앞에 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교양의 패러다임, 학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첫 번째 어쨌든 이제 인간의 역할을 문제 해결해서 아까 물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하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게 과연 우리의 특히 이제 학생들의 우리가 이제 가르친 부분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계 이해라는 것과 인간의 지적 활동에 대한 이해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인간의 존재 양식하고도 저는 이제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인간은 뭐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 학습학의 존재, 지고지손의 존재였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과는 결이 다른 그 자체의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역할에 변화가 없긴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감히 저도 이제 다른 논문에서 쓰기를 그걸 뭐냐면 인간하고 AI의 공통점은 학습한다는 같은 종이라는 거.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를 얘기할 때 같은 동물종인데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AI는 같은 종이지 않나 학습하는 종.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레벨의 차이일 테고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기계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적 사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도 그다음에 뭐 모든 사회가 인문과학하고도 프로그래밍이 같이 병존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보면 그 AI 시대에 맞는 형태로 재정립하는 거 그리고 AI와 어떤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교양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답이라 할까를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넉넉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은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